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재수 의원님을 뵈러 온 이유를 혹시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네, 어떤 동료 의원분께서 꼭 찍어서 전재수 의원님을 칭찬해 주셨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으로 모셔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재수 의원님. 접니다. 전재수 의원님 방송에서 뵐 때마다 참 유연하시고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심각한 사안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내용은 굉장히 또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도 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또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앞장을 의원님께서 서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의원님 열렬하게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드럽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따뜻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전재수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께 이렇게 칭찬 릴레이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과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정재 의원님은 TV 토론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 김정재 의원님 발언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저에게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배려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김정재 의원께서 칭찬해 주신 포인트로 우리 전재수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분이시다, 신사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일화 중에서도 20대 국회였죠. 그 암에 걸리셨는데 이 피해자로서 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못 받고 있었는데 국회로 부르셔서 또 그분을 또 공론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보험금 지급을 좀 말기환자에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환자분들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저는 그냥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생명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또 이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들은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들의 모임, 줄여가지고 보암모인데 이 보암모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횡포를 일삼는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아주 기나긴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제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아주 쟁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함께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 소비자들 보호에 더욱더 앞장서고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들 아마 보험 들고 계실 겁니다. 진짜 오랜 시간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들의 자기 손해사정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손해사정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해사정을 보험회사가 100% 출자한 보험회사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손해사정을 하니까 이 자회사 입장에서는 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회사들이 자기네들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서 손해사정하는 제도, 즉 자기 손해사정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이렇게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놨고요. 아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정말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험가입자들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 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이 힘을 가지고서 암에 걸린 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이것을 저는 방기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암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법으로 해결하라. 그럼 그것부터가 굉장히 폭력이다. 이런 말씀 너무나 그래서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 2, 3년 정도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구제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법제도적으로 이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좀 든든해지면서 어느 만큼 또 전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저희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마음을요, 또 같이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꼭 전재수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고 또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자, 함께 만나보시죠. 이 20여 개의 그 가축 상인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창에서 이렇게 여러 마리의 개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정말 저희들도 그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했어요. 도살장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새롭게 벗어나고 그곳이 어떤 주민을 위한 쉼터 어떤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상인들도 또 다시 다른 업종을 하시면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곳으로 아무튼 주민들은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님의 그런 게시장을 없애고 그런 거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네, 의원님을 칭찬해 주신 분이 바로 지역구 주민이셨습니다. 이 구포 게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용개죠.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시장을 말씀하실 텐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계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편하게 이제 구포 게시장이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은 이제 구포 가축시장이죠. 예, 전국 3대 게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제 개뿐만이 아니고 염소, 오리, 고양이, 닭은 없나요? 예, 닭도 있습니다. 예, 네. 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하고 돼지 빼고는 전부 다 잡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도살을 해서 아이고, 네. 도매, 소매, 유통까지 다 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큰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구포 게시장을 없애야 되겠다 시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1, 20년도 아니고 60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서 생계의 문제였고 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제 그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냄새도 나죠. 좀 혐오스러운 것도 좀 있죠. 털도 날리죠.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부산 사람들 또 북구 사람들이 이 구포 게시장만큼은 좀 어떻게 좀 생존권을 보장을 하면서도 좀 협의를 해서 좀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게시장을 완전히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재수가 시작한 일이지만 전재수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지난 60년 동안 장사를 해오시던 분들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 전체 상인의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부산시와 북구청의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로 협상이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성과를 한번 만들어내자. 네. 이런 이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방적 행정을 했을 경우에 절대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들도 주민이시니까. 그럼. 네. 그리고 이분들은 더더구나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영업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이것을 그만두고 난 뒤에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인 대학을 열어가지고 옷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음식 장사를 하거나 과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상인 대학을 열어가지고 이분들을 다시 말하자면 재교육을 시켜드리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 영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이제 보상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원만하게 구포 게시장이 없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일 처리를 해 나가시는 부분도 그렇고 또 서로 의견을 또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서 협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부드러운 정치기도 하지만 정말 김정재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면모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정말 저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 청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찝자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소상공인 지원 4법을 만드셨어요. 어떤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하자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대가 없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이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청년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자금 상환특별법,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회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는 동산채권 담보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학자금 상환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데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나갔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그만둬 가지고 또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또 이게 개인적으로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파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파산을 하게 될 때는 학자금 받은 것을 좀 이제 받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산채권 담보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권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간이가세 기준액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기준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우리 이제 매출도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세금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산채권담보법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 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사회 주인으로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뜰히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이런 부분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요. 준비된 이 국회의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칭찬의 기운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좀 좋은 분을 좀 꼭 집어서 추천해 주시죠. 어떤 분을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진주 국회의원이신 강민국 의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